그동안 주가 조작은 몇 년 감옥에서 살다 나와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있었는데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어렵게 통과됐습니다. 그런데 실효성이 별로라는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.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. 홍영 기자, 이른바 주가 조작 처벌법이 지난주 금요일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? 네, 그렇습니다. 2018년에 법이 발의된 지 5년 만입니다. 이 법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. 먼저 형사처벌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고 산정할 수 없을 경우 40억 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. 또 그동안 모호했던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이 법으로 정하고 이 자진 신고할 때는 형벌을 감면해 줍니다. 자, 그러니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과징금으로 실질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취지군요. 그런데 벌써부터 실효성 우려가 나온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부당이득을 따지는 법적인 기준을 만들더라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. 현행법상 형사처벌 시 벌금 한도는 부당이득의 최대 5배로 지금도 낮지는 않지만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규모를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 보니 판결때 가면 벌금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. 법원은 왜 그럴까요? 네, 검찰은 그동안 벌어들인 돈에서 이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계산했는데요. 기업 실적이 좋았거나 증시가 화랑이어서 주가가 오른 걸 수도 있는데 이 오른 게 전부 주가 조작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. 이번 개정안 역시 이 똑같은 기준을 담고 있어서 법원에 가면 또 소용이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예, 그렇다면 명확한 보완이 필요하겠군요. 네,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는데요. 이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야 합니다. 나중에 최종 판결 과정에서 부당이득 산정 규모가 과소평가될 우려들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가장 큰 우려거든요. 그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보완을 하면. 우리나라의 금융범죄 처벌이 너무 느슨했다는 건 뭐 사실이죠.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네, 사실 부당이득이 얼마인지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. 예. 영국의 경우 이 범죄 행위나 이 전력 등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또 미국은 주가 조작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점을 피고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. 우리도 개정안에 입증 책임을 당사자가 지도록 한 조항이 있었는데 법사위 단계에서 삭제됐습니다. 예. 그런데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최근에 있었던 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건 처벌을 하지 못합니까? 네,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. 이번 개정안 부칙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.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에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 검찰은 라더견 일당이 7천억 원 이상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는데요. 단순 계산하면 최대 1조 4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예, 분명히 주가 조작 수법은 또 진화할 텐데 따라잡으려면 정치인들이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되겠군요. 예,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